간병인을 썼는데 간병인 보험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한테 문의가 왔던 사연이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고 가입하셨다가 30일간 지출한 간병인 비용 450만원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청구하기 전에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확인 안 하면 큰 손해를 떠안을 수 있어요. 간병인 보험은 입원하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하루 15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한 달 동안 간병인을 썼다면 약 45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가입 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계시면 보험 가입해놓고 아무 보장도 못 받는 손해에 직면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 못하셨다가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작년 금강원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보험금 청구 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추가 증빙 서류들을 보면 간병의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이 표시된 간병인 사용 계약서부터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병 근무 일지나 간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청구에 차질이 없게끔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하고요. 다만 요새는 간병인을 고용한 어플에서 간병 일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부지급되는 일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주는 의료비 영수증, 그 외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요. 간병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회원가입 사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전표 또는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처럼 간병인 지불 내용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요청하면 하루 일자와 가입 금액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병인을 쓰기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간병인을 쓸 거니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해놓거나 처음부터 연락이 잘 되고 관리를 잘해주는 담당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 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를 피해라입니다. 보험금 지급 약관에 직접적인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험금 지급 사유에 직접적인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에 따라 직접적인 문구가 있어도 보장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회사는 이 문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미 없는 문구란 존재할 수 없어요.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다면 문구를 포함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보험사는 애초에 이런 우려를 가질 필요 없이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는 약관을 가진 회사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보험이긴 하지만 과거에 직접적인이라는 문구로 인한 비슷한 분쟁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암 입원비 보험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보니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정했고 불포함 항목에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암을 치료받고 나서 생긴 합병증, 후유증은 암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과 똑같은 일이 간병인 보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엔 암 입원비와 마찬가지로 간병인 보험도 질병에 의해 생긴 합병증과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썼을 때 보장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각종 이유로 간병인 보험을 부지급하는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문제야 어찌저찌 시간을 들여서 다시 준비하고 청구하면 되지만 약관 자체의 문제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온갖 분쟁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불리한 약관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7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만원이 아닌 절반에 해당하는 7만 5천원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실비처럼 선결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케어네이션 같은 어플이나 업체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바로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를 하실 때 하루 얼마씩을 간병인에게 일당으로 줄지 고를 수 있는데요. 이때 7만원 이상을 설정해야 가입할 때 설정한
간병비 보험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감액 기간 1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처럼 간병인 보험에도 가입 후 1년 동안은 절반만 지급한다는 감액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직후 1년 이내 간병인을 쓰게 됐다면 역시 절반인 75,000원만 받게 되겠죠. 면책 기간 180일에 주의하라입니다. 기본적인 간병인 보험의 보장 기간은 180일인데 쉽게 말하면 최초에 입원을 한 날부터 180일은 보장하고 181일부터 360일의 기간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구독자님의 할머니께서 말기암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이상을 입원하셨다고 하는데요. 간병인 보험의 180일 면책 기간에 의하면 할머님께서 간병인을 썼을 땐 총 입원 기간을 730일 중 370일만 간병비를 보장받고 나머진 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보장 공백이 발생하면 상당한 지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간병인 보험 가입하실 때 이렇게 181일 이상도 보장해주는 추가 담보를 같이 구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보험료도 비싸지 않으니까 함께 구성해서 공백 없이 보장받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에 가입할 때와 청구할 때의 주의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경험한 분들 중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간병비 한도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간병인 보험으로도 빠듯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까지 신경 써서 청구했는데 지출했던 간병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장이라면 이건 가입 하나 만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장이 축소된 간병비 보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완 플랜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도움되는 특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 어르신분들을 위한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앞에서 설명드린 간병인 보험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난 비용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로부터 간병인을 파견받아서 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의 장단점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직접 어플이나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구해서 보내주기 때문이죠. 또 간병비가 상승해도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차피 보험사가 구해주는 거니까 직접 사비를 지출할 일은 없는 거죠. 다만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해졌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을 필요한 날로부터 48시간 이전에는 보험사에 신청해야 제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또 갱신형 보험이란 점도 경우에 따라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갱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장시간의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젊은 분들께는 보다 불리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료하신 분들께는 갱신형 보험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따라서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 어르신분들에게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5년 뒤 갱신이기 때문에 60세에 가입하셨으면 75세에, 65세에 가입하셨다면 80세는 되어야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동안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과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큰 부담 없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납 15년 만기에 보험료는 남녀 이 정도인데요.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일반 병원은 당연하고 요양병원에서도 되고요. 한 질병 한 사고당 180일 이상 365일까지 담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보장되는 구조인 거죠. 심지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계셔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용도 있어요. 고령이신 어르신분들께는 이처럼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유병자용도 되고 다루기 힘든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 걱정도 없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을 당장 쓴다 하기도 뭐하고 또 쓸 수 있는 중장년층인 분들을 위한 간병인 입원 지원비인데요. 이 특약은 간병비로 지출했던 금액 구간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카드를 쓴 만큼 다음 해에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구조와 비슷하죠. 현재 입원 지원비를 판매 중인 곳은 총 2곳인데요. A사는 200만원 미만 지출 시에 50만원, 300만원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B사에 비해 조금 더 구간이 촘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보장되는 금액대도 훨씬 많고요. 만일 하루 11만원씩 한 달을 지출했다면 15만원 간병인 보험으로는 450만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간병인 입원 지원비까지 가입하셨다면 A사로는 330만원 구간 기준 200만원을, B사로는 1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럼 총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금은 A사 650만원, B사 600만원이 되는 거죠. 이 입원 지원비는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의 보장이 줄어든 것도 관련 없고요. 보장 청구가 까다로워지거나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얼마를 썼는지만 중요한 거죠. 20년나 100세 만기, 55세 1급 기준으로도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이 특약만 가지고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사용 시점이 애매한 분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비를 이 특약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는 간병인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젊은 분들을 위한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이 특약은 단 한 가지,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대비한 간병인 보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는데 25년 단 1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죠. 그 말은 지금은 15만원 간병비 일당으로 어찌저찌 해결이 되겠지만 10년 뒤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간병비를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일찍 준비한 젊은 분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문제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0년 뒤 2배 체증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A사의 경우는 5년을 주기로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C사는 중간 과정 없이 20년 뒤 2배로 체증되는 방식을 띄우고 있죠. 만일 A사로 가입하셨다면 가입 후 5년에는 18만원, 10년 차에는 22만 5천원, 15년 차에는 27만원, 20년 차엔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의료비와 함께 간병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간병비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어디에서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선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간병이 필요한 순간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실제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소비자 여러분에게 불리한 약관을 피해서 간병인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소비자 여러분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가입한 보험 약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